지난 겨울에 설악산 가려고 버너하고 코펠 샀는데 이걸로 지금 라면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화력이 제법 세요. 벌써 물이 끓어요. 화력이 엄청 세네. 라면 넣고 된다. 해변에서 끓여 먹으면 더 좋은데, 이거 사람들 쉬고 있는데 혼자 냄새 펄펄 피기 그렇고, 아이스케이크 파는 아저씨한테 물으니까 여기 와서 해먹으라 그러더라고. 라면이 다 끓었어요. 금방 끓네요. 뜨겁네, 뜨거워. 좀 식혀야 되는데. 컵라면 먹다가 진짜 라면 먹으니까 비교가 안 되네. 이렇게 계곡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오늘도 밥 가져와가지고 밥 말아 먹습니다. 다 말아도 되겠네. 상당히 많네. 밥 말았습니다. 라면 국물 상당히 많네. 많은데 밥 말았습니다. 컵라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산에서는 라면이 최고예요. 아무리 소고기, 불고기 비싼 거 소용없어요. 특히 겨울산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최고예요. 최고 인기 있어요. 음식은 싸구려도 데워봤는데 인간은 가난하면 대우를 못 받아요.
밥까지 다 먹었습니다. 저는 불자라 가지고 먹고 나서도 이렇게 물에다 말아 가지고 거의 설거지까지 해요. 이런 게 진짜 환경보호고 이게 탄소 저감이지. 라면 끓여 먹고 다시 이제 떠납니다. 신발 신었고요. 이 파르메니데스의 제자가 제논이죠. 그 제논의 역설로 유명한. 그래서 이게 이제 제논의 역설이야말로 파르메니데스의 그 괴물 같은 존재론이 낳은 가장 기괴한 결론이 아닌가. 이 제논도 이제 엘레아 태생이에요. 그래서 이 제논의 역설이 몇 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텐데, 이 제논을 그 모든 것의 비난자이자 혀가 둘 달린 제논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다 그래요. 아, 이제 물이 완전히 물이 다 들어온 것 같네요. 이게 12시가, 내가 알기로는 12시가 간조였던 걸로 아는데, 완전 6시가 만조고 지금 만조네. 내가 잘못 시간을 잘못 알았나봐요. 그래도 뭐 이제는 갯벌로 안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논은 파르메니데스하고 똑같이 이제 존재가 하나라고 주장했는데, 그 하나인 이유가, 파르메니데스는 단순히 그냥 존재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죠. 원래 처음부터 여러 개였으면 뭐 나누지 않아도 처음부터 여러 개면은 하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건데, 이 제논은 다른 논리를 주장해요. 만약 여럿이라면 나눔이 가능하고 무한계로 나눌 수 있으므로, 한 개는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은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럿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처럼 존재는 하나, 우주 전체가 그냥 당구공 같이, 거대한 당구공 같이 하나, 속이 꽉 찼는데 내용이 똑같은 당구공 같은 하나라는 그 결론을 고집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대요. 근데 여럿이면 나눔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가는데, 거북이를 따라가는 동안에 그 거북이는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가니까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고, 또 조금이라도 더 가는 데까지 또 따라가면은 또 더 조금 더 가니까 거북이가, 결국 거북이가 아킬레스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요. 아, 저기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어야지. 얼마예요? 1,500원. 아, 싸다. 이런 유원지에서 1,500원 솔직히 싼 거죠. 그거는 저는 비싸대는 제 돈을 안 찾아와가지고, 제가 돈을 안 찾아와가지고 2,000원 밖에 없었는데 잘 됐네. 저는 3,000원 할까봐. 뭘로 아까 그래? 딸기? 네, 한번 따주세요. 아이스케이크. 네. 많이 파세요. 이건 네. 비싸거든. 아, 잔돈 받아가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스케이크. 아이스케이크는 하나 먹고 가야겠어요.
아이스케끼. 딸기맛.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갯벌이라 모래는 완전히 모래는 아니고 좀 갯벌이 조금 섞인 모래라 가지고 바닷물이 탁해요. 그러니까 먼 바다는 맑은 것 같아요. 저쪽이 영종도인가? 하늘도 맑고 멀리 해수욕장 뭐 차 타고 뭐 돈 들여 비행기 타고 뭐 갈 필요 없이 여기 무의도 와서 여기 해변에서 맨발 걷기 하면 딱 최고예요. 아이스케이크 잘 팔리네. 무의도들이 이 바위가 붉어요. 별로 멋있진 않은데 거기다 돌을 쌓아놨네요. 돌을 쌓아놨어. 소원 빌라고 돌들을 쌓아놨어. 잘 쌓네. 이만한 돌도 엄청나게 큰 돌을 쌓아놨네. 이건 들기도 무거울 텐데. 아이스케이크 다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 잘못했죠.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엉터리 놀린 게 이게 아킬레스가 거북이에 뒤졌을 때만 따진 거죠. 앞질러 간 시간도 따져야 되는데 거북이가 뒤쳐졌을 때만 따지니까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따라가죠. 엉터리 논리 역설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엉터리. 그 다음에 날은 화살은 정지해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도 정지해 있는 거고,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매 순간순간 정지해 있지만 위치는 바뀌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것도 보니까 존재들이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그 파르메이데스의 잘못된 전제에서 나오는 오류죠. 이것도 뭐 역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특이한 점이 이게 영화의 원리예요. 이게 영화도 이게 필름 영화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동영상이 아니죠. 스틸이 1초에 24번 바뀌는 건데, 이게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동영상인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영화가 되는 거죠. 요걸로 따져보면 이게 전혀 황당한 얘기는 아니고,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날은 화살은 정지했다는 제논의 역설이 이게 황당한 건 아니고, 이게 영화의 그 원리를 제논이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논이 모든 운동은 환각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제논이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니까 이 제논을 변증법과 개변의 선구자로 간주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논을 변증법의 발명자라고 봐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 엘레아파의 그 존재론을 그대로 이어봤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도 개변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뭐 지금은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개변론자가 아니고 소피스트가 아니고 소피스트들이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진짜 개변론자예요. 나머지는 그에 비하면 뭐 개변도 아니죠 사실. 여기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위로 파도 치는 게 파도가 치는데 풍경이 괜찮네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공통적으로 이 신화를 거부해요. 신화를 황당한 얘기라고 이렇게 비웃고, 근데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의 더 황당한 존재론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르페우스와 피타고라스의 그 영혼 윤회설도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이나 오르페우스의 그 영혼 윤회론이 이게 신화보다 훨씬 더 황당한 거죠. 플라톤의 경우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형상으로서의 이데아를 도출했죠. 힐시베르거는 서양 철학사에서 플라톤이 진리에 관해서 맨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진리의 원천에 관한 물음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우선 감각적인 것은 진리의 원천에서 제거해버린다. 그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 감각적인 것을 배제하는데, 이런 방법은 플라톤과 후세의 모든 합리론, 이성주의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때 감각적인 것은 주관적인 감관의 지각임과 동시에 감각의 객관적인 세계, 즉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물체의 세계이기도 하다. 감관의 지각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영혼론, 즉 소마세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육체에 묶여있는 한 철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여기 밑이 보여.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돈에서 철학자는 자기의 육체와 감각을 죽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수한 진리를 직관할 수 없다고 쓰고 있어요. 플라톤은 그 파이돈에서 사고함에 어떤 시각도 개입시키지 않고 다른 어떤 감각도 추론과 함께 끌어들이지 않은 채로 섞이지 않은 사고 그 자체만을 사용해서 있는 것들 각각을 그 자체로 섞이지 않은 채로 추적하려는 사람, 눈과 귀, 말하자면 몸 전체로부터 최대한 해방되어 있는 사람 말일세. 몸과 함께 하면 그것이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이 진리와 현명함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말이지.
이 바다가 이쪽으로는 끝이 없이 펼쳐지네요. 여기 망원경도 있고, 공짜인데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불의한 판결임에도 사형을 받아들이는 이유 한 가지가 죽어서 영혼이 되면 마음껏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은, 재판관 여러분, 트로이와 싸우러 대군을 이끌고 간 사람이나 오디세우스, 시시포스 혹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누구든 얼마를 내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곳 사람들이 적어도 이 일 때문에 누굴 죽이는 일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곳 저승 사람들은 이곳 사람들보다 다른 점에서 볼 때도 행복하지만, 특히나 그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죽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전해지는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벌금을 내고 아테네에서 추방당하면 살 수 있었는데, 굳이 남아서 사형을 당한 이유가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 나타나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검토한다는 게,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는 게 남을 스토킹하듯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폴리스에서는 금지를 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 보면은, 그리고 당신께서 여기 아테네를 떠나 여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머무르지도 않은 것은 잘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아마 주술사로 체포되셨을 테니까요 라고 이제 그 메논의 주인공 메논이 얘기해요. 이 플라톤도 스승을 따라서 영혼의 불멸성을 믿었고, 진리의 원천을 영혼 속에서 찾았고, 그게 바로 이데아였죠. 정신, 즉 영혼은 본성적으로 항상 이 진리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본질적인 것 자체에 대한 지식은 통틀어서 인간 안에 깃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것 자체를 플라톤은 개념, 사상,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단히 이데아라고도 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실제 개념이란 게 현실에서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그 현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이었으며, 이 본질이야말로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보았어요. 플라톤이 인간 정신에 있어서의 선천적인 요소들을 검증해내는 것은, 모든 인식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프로타고라스의 학설과, 물질적인 감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안티스테네스의 주장과, 그리고 모든 가치 감정은 개인적인 체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아리스티포스의 명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힐시베르거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그 영혼관이라든지 내세관, 윤회설하고는 달리, 이 고대 그리스에서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하고 틀렸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저 조그만 거? 여기 바위에 바위 사이에 조그만 거. 바위 사이에 이렇게 뭐 많이 났네요. 잘 보이지 않아. 자, 여기 바위 앞에 있지.
그 뒤에 또 하나 있어. 꿀하고 뭐 소나무하고 이렇게 앞에서도 봐봐. 앞에 있지, 암초. 뒤에 암초 있지. 그 암초 있지. 여기가 붉은 바위가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이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의 내세관이라든지 영혼관이 그 호메로스나 그리스 비극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는 믿었지만 그 영혼이나 내세는 안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그 아킬레스가 저승에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오디세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리아스에서도 그 시작할 때 거기서 하데스로 가는 것이 영웅들의 영혼인데도 이게 이제 개와 새들의 밥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데스로 가는 영혼이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이승에서의 삶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영혼이라든지 내세라는 거는 그 시대의 그 귀족들, 일부 지식인들의 그 생각이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진짜 소피스트고, 하고 소피스트들이라고 매도받는 사람들은 궤변론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 철학이 이제 철학의 주류가 되면서 이 소피스트들이 궤변론자로 매도되지만, 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은 실상은 그 반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으로 유명한데, 그 구름이란 희극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궤변론자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구름이란 희극의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궤변을 배우게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을 물리칠 궤변을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궤변을 배우고 와서 이제 그 빚쟁이들을 물리쳐요. 물리치고 나서 거기까진 좋았는데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궤변을 펼치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 나를 사랑해서 때렸듯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때렸다고. 그런 궤변을 펼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비극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그 아버지가 스트랩시아데스예요. 이 사람이 횃불아, 내가 할 일은 화염을 세게 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붕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이 달려 나와가지고 이봐 거기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랩시아데스가 내가 뭐라냐고, 나는 이 집의 석가래들과 재치 있는 문답법을 즐기는 중이라네. 중간에 생략하고, 소크라테스가 연기 속을 뚫고 나오면서 이봐 거기 지붕 위에서 대체 뭐라는 거야. 스트랩시아데스가 말하기를
대기를 거닐며 태양에 관해 명상하는 중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기침을 하면서 이그 큰일 났구먼,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카이레폰이 집안에서 아이고 나 타 죽겠네 하면서 이제 창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랩시아데스가 이제 대기를 거닐며 태양에 관해 명상하는 중이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흉내를 내면서 비웃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호메로스나 그리스 희극이나 비극에서 나타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사상을 보면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하고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보이는 그 영혼이나 내세관, 이런 존재론, 이런 것들은 그 이집트의 그 오시리스 신앙에서 유래가 되어서 오르페우스가 이제 그리스에 퍼뜨린 외래 사상이죠. 이 영혼과 내세 개념이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한테 이어지고, 이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계승돼 가지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하고 틀린 거고, 또 그리스인들의 사상을 배반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걸로 따져보면 이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진짜 궤변론자고, 소피스트들은 궤변론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톤 이후에 이 플라톤 철학만 남고, 이 소피스트의 철학은 이게 다 사라지고 은폐되고 플라톤 철학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 중에 대표적으로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로 대표되는 소피스트 철학이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철학적 전통인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때문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끊겨진 소피스트 철학을 부활시키는 게 진정한 철학을 부활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소피스트 철학들이 무시되고 은폐되고 별로 아직까지 연구도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은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교부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면서 계승이 되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정치 체제가 공화국인데, 이게 이제 현대 정치 체제 그 대의제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장로회의 그 교회 체제인 이 과두제가 민주주의로 둔갑해 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됐죠. 이걸 보면 이제 플라톤 철학의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이렇게 존재나 실체를 중시하는 관념 철학이 그 오류가 고대 때부터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념 철학이 현재까지 주류 철학이 되는 이유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존재나 실체 같은 이런 절대적인 관념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절대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절대 권력을 구축하기가 쉽죠. 이런
존재 실체가 진리라 그러면서 모두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자본주의가 자본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학이죠. 그 진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그 개인이 평등한 민주주의가 되면은 자본 독재가 불가능하죠.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본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 관념 철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 관념 철학이 그 오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그 주류 철학의 위치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관념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관념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제 그 경험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는 철학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소피스트 철학이라고 알고 있었던 프로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 이런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피스트 철학을 알아보면서 이제 제가 정리하려는 진짜 경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되게 허접한 해수욕장인 줄 알았는데 뭐 사람들이 돈도 안 들고 하루 놀러 오기 좋네요. 돈 없는 사람들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놀러 오기 딱이에요. 맨발 걷기 하기에도 딱이고. 골짜기에도 사람이 많고 텐트 많고, 이제 슬슬 지금 4시 다 됐는데 4시 20분에 나가는 버스가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그거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뭐 여름 이거 해수욕장 분위기를. 수도권에서 그냥 공짜로 그냥 해수욕 하고 오기 딱 알맞는 데네요. 다음에 또 한번 와야겠습니다. 7월에 해수욕장 개장할 텐데 지금 6월이라서 아직 요금도 하나도 안 받고, 해수욕장 개장 끝나면은 9월에 와야겠어요. 괜찮아. 김치 낼 수 있었어. 돈 내고 다니긴 아까우니까 유튜브 채널 해봤자 뭐 수입은 하나도 없고 제로고 경비만 있는데 되도록이면 경비 줄여야죠.